안녕하세요. 범바라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끌족, 연쇄 파산 온화. 이 대출 규제로 강남 거래가 무려 90%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거 뭐 어마무시한 기록입니다. 이게 언론에서 좀 시끌벅적하게 떠들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 강남 거래가, 대한민국 부동산 하면 강남이 아이콘 아닙니까? 엄청난 시세, 엄청난 매도세, 엄청난 매수세,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일단 강남 아파트 잡아버리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있는 그 시장이 바로 강남 시장인데, 거래가 90%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거래가 90% 꺾였다는 얘기는 팔고 싶은 사람이 매물을 내놔도 그 매물을 잡아줄 사람, 찝어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매물이 그 정도로 뭐 집주인 등 뒤에 딱 숨어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딱 계산한 다음에 매물 딱 끄집어내서 상당한 고점에 팔았던 그런 어떤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8억으로 내려왔어요. 14억, 거의 한 15억 정도 2025년 2월에 뭐 거의 급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27 규제가 딱 터지면서 9월달 들어서 평균 거래 금액은 이제 8억으로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난다 판단을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이 평균 거래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9억 정도 내려왔었네요.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거래 금액이 왜 중요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공식적인 부동산 가격 지표들은 대부분 단기적이고 특정 지역, 특별히 강남구와 마용성에서 최고가를 견인한 그런 어떤 가격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추이가 올라갈 수 있는 착시 현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 거래가는 강남, 비강남, 또 뭐 서울 외곽 지역 통틀어서 이 가격대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서울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인천입니다. 인천이 반토막 나오고 있습니다. 12억에서 5억, 12억에서 6억, 12억에서 7억, 11억에서 6억. 대부분 반토막이야. 어디가? 송도가. 송도가 1차 폭락 시기에 엄청난 가격 조정기를 겪었었죠.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정도로 5억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신축 아파트가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가 지금 5억 상간에서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요게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송도 마리나베이가 5억 깨지고 4억에서 3억까지 가버리면 서울 아파트 역시도 1차 하락 시기에 거의 20-30%가 빠졌던 그 상황으로 고스란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망 뭐 차원에서 다시 마용성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얼마나 잘못된 전망인가를 이 인천 지표만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서로 부동산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집값이 서울 집값의 풍향가가 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는 얘기고, 뭐 당연히 거래량, 연수구 뭐 쑥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이 거래 단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신고가 최고가는 별 의미가 없어. 왜? 예전에 신고가 최고가는 연속적 랠리를 이뤘었습니다. 근데 지금 수순에 와서는 현금 부자라도 그렇게 고점을 찍은 최고가 살 이유가 없지. 왜? 앞으로 집값 떨어질 거 뻔한데 저점에서 주우려고 할 겁니다. 이거 당연한 심리 아닙니까? 돈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돈 더 아까운 게 이게 뭐 당연한 심리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거래량은 완전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 거래량과 비교해서 연속적으로 최고가, 신고가가 랠리를 이루지 못하는 드문드문 나온단 말이야. 결국 거래량이 줄면 거래가는 직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가 지금 3주일 상간의 이 거래,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지금 5억 가깝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경기권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상에서 5억 이상 파이가 깨져버리면 서울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천은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반토막에 또 반토막 정도 나면 이거 다시 부메랑처럼 서울로 올라와서 강남과 마용성을 한꺼번에 몰락시킬 수 있는
가격의 대분기점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파주시가 굉장히 좀 간당간당하죠. 파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 가격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거래량도 뭐 이렇게 막 떨어져 가고 있고요. 특별히 경기도는 많이 올랐던 광명시 6억 좀 하락하고 있고, 용인시 5억 하락하고 있고요. 고양시,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건 아닙니까? 5억 하락하고 있고, 대부분 고양시 쪽이 이 집값 하방 압력을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다 5억 이상 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서울 단가도 9월 들어서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폭락을 위한 폭락, 하락을 위한 하락의 지표가 아니라는 얘기. 실질적으로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장으로 바라보자 얘기입니다. 뭐 집주인들이야 어떻게 해서든 높은 가격에서 자기 집 팔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좀 펌프질하고 포장하고 뭔가 덧입히고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싶겠죠.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에서는 이제 부산이 거의 6억 이상 다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가장 뭐 핫한 이 부산의 부동산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6억에서 10억까지 지금 떨어져 줘야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가 거의 뭐 상승분이 10억 이상이니까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죠, 부산도. 이런 어떤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서울의 이런 평균 거래 금액이 경기도와 지방의 엄청난 하락세 고스란히 지금 팩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결국에 가서 이게 부메랑으로 서울 평균 거래 금액을 더욱더 낮출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부산 하이엔드 뭐 연타석 흥행이다, 뭐 남천 서밋 84 타입이 326대 1이었다, 뭐 막 나발을 불어도 여기 10억에서 15억 하고 20억 하는 데도 있더라고. 아,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이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운대구와 지금 수영구가 지금 6억 이상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아무리 뭐 베일을 딱 끼고 있는 뭐 대단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거품 낀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거래량의 87% 거의 90% 가깝게 폭락하고 있어요, 부산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아니 무슨 뭐 연타석 흥행하면 뭐하냐고, 집값이 이렇게 깨져나가고 있는데 사람들 이거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 이런 단지들이 뭐 당신들이 산 가격보다 한 10억 더 오를 거다라는 이상한 어떤 펌프질을 했기 때문에, 이거 거래량 보십시오. 87% 폭락했다는 얘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거래량은 결국에 가서는 거래가를 직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똑같은 함수관계입니다. 지금 2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마피 6천. 6천이 뭐야, 이제. 2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좀 서울하고 거래가 좀 있잖아. 여기 마피 이제 뭐 9월달 되면 1억에서 한 3억 정도 나올 겁니다. 2천에 누가 집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일단 집주 근접인 어떤 서울에 가까운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택도 없지.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고. 요런 어떤 이 경기권과 그리고 지방의 어떤 이 부동산 현황들은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값을 상당 부분 조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변동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지금 현실화하겠다는 어떤 지금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보유세 인상이 아마 제 생각에는 100% 등장할 겁니다. 지금 세수가 굉장히 모자라. 지난 정부에서 너무 세수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뭔가 좀 정부가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세수입을 거둬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다 잘라버렸으니까. 새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부분을 뭔가 좀 무리한 어떤 이 세금 증가 통해서 뭐 이 세수 부분을 좀 확장해 나가기보다는 이런 어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공시가격 현실화. 지금 69%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거 한 75%나 90%까지 쭉 하고 올리면 강남 쪽 보유세는 뭐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죠. 6.27 대책 이후에도 꿈틀거리는 서울 집값 상승. 결국에 가서는 지금 현실가, 그러니까 실거래가 현장에서는 내고를 통해서 집값을 던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판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니까 좀 규제 카드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펌프질을 하라고 그래. 그러면 계속 2차, 3차 보유세 부담 뭐 50%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데 누가 손해냐고.
이거 펌프질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금 69%에 머물고 있어요. 이거 75%나 최대 90%까지 인상을 해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의 보유세는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국토부가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 용역 발주했다는 거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연구 용역은 안 할 거 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겠어? 연구 용역 발주할 이유도 없고요. 이미 다 나와 있는 데이터 안에서 그냥 시행령으로 딱 스타트 버튼 눌러버리면 그냥 그대로 현실화율이 적용돼서 75% 최대 90%까지 될 수가 있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90%에 도달하게 되면 뭐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들 거의 뭐 한 47% 정도 보유세가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모자란 세수도 걷어낼 수 있고, 아파트 시장 가격, 특별히 강남 자극하고 있는 집값들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수 있는, 이건 뭐 그냥 바닥 쓸고 돈 줍고 그죠? 또랑 치고 가재 잡는 그런 어떤 수술인데 정부가 안 할 리가 있겠냐고.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 펌프질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 결국에 가서는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게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냥 이런 수순에서 그냥 이런 맥락에서 그냥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은평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그냥, 야, 이 가격이 얼마에 나왔습니까? 이 가격이. 예? 거의 한 24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억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나올 수밖에 없지. 보세요. 13억, 12억, 13억, 7사제곱, 30평대. 그죠?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이 정도 나오니까 거의 뭐 그냥, 그냥 뭐 손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무순위집을 했는데 경쟁률도 그냥 시원치 않아. 두 자릿수 경쟁률. 무순위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 이거 그냥 끊임없이 물레방아 돌려야 될 걸 계속적으로 무순위를 2차, 3차, 4차 내야 할 그런 어떤 수준에 있는데, 근데 뭐 대장단지, 은평구에서 대장단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무한궤도로 무순위 돌리면 아마 다 흡수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은평구 실거래가 현황도 그리 썩 좋지를 못합니다. 3주일 상간의 거래가 3억 정도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 보이고,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5억 정도 더 빠개지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서울 집값은 확실하게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 역시도 지금 은평구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잖아. 그죠? 그리고 중구에서도 뭐 줍줍이 2차까지 나왔는 청계 노르웨이 숲. 와, 나온 거 보십시오. 51세대, 3세대, 2세대, 3세대. 결국 뭐 70세대 가까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결국 분양가 아닙니까? 분양가. 상구 타입이 7억이고 5구 타입이 11억이야. 아무리 중구라고 그래도. 이게 진짜 중구 난방이네. 중구라서 중구 난방이 아니라 이게 가격 자체가 이렇게 중구 난방 나오니까 당연히 무슨 입주 돌려야죠. 뭐 무슨 입주로 나와도 5구만 지금 114대 1 찍었고, 나머지는 뭐 초소형이나 또 가격대가 조금 높다고 생각되는 곳들은 그닥 그렇게 큰 경쟁률은 찍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지금 뭐 2억 정도 떨어지고 있죠. 중구가 워낙에 또 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맥락에서 서울 전체 거래가는 이제 마포구, 송파구, 도봉구, 금천구, 노원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 상간에 떨어지는 파이가 지난주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6억, 마포구, 브라운스톤, 그리고 문정, 레미안 역시도 지금 3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도봉구와 금천구, 노도광이라 부르죠. 여기도 거의 이제 3억에서 4억 빠지면 반토막 나는 거라,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마포구하고. 그만큼 많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 보세요. 아파트 거래량. 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9월 달에, 지금 9월 한 주간 다 가지 않았습니까? 131건에 그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거래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는 시그널을 고스란히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손 번쩍 들고 말해주고 있는 거라. 그래서 늘 조심하시라. 그죠? 초기 비용 줄이고 대출 줄이기 위해서는 몇 년 전에 나온 분양가 도전하시라. 고독 롯데캐슬 베네루체. 지난번에 무슨 집이 나왔는데 요거 다음 주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강동구에 위치해 있죠. 1859세대, 거의 2000세대 가까운 대단지고, 여기
무순위가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16만 8천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와, 어마무시하다. 역시 강동구는 뭐 선호도가 높은 곳이고, 일단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게 분양가 아닙니까? 5억대. 야, 강동구에서 5억대 분양가면 이건 엄청난 메리트죠. 요새 뭐 은평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힐스테이트 매대할래가 11억, 12억 나왔는데, 예? 이제 5억대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고속 롯데캐슬 베네피트 상일동역 가깝고요. 그리고 자체 시세를 보시면 25평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게 14억에서 15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5억에 딱 들어가면 10억 정도의 시세 방어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살피셔서 도전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같은 롯데캐슬이죠. 동탄 롯데캐슬 3억 9천 6호제곱 84제곱 4억 8천. 야, 이게 현실감 없는 진짜 분양가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좀 착실하게 저축해서 내 집 마련이라는 어떤 꿈을 꿔보지. 이게 뭐 11억, 24평도 11억 하고 뭐 13억 해버리니까 10억이 일단 집값이 넘어가 버리면 이거 현실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3억, 4억대가 좀 나와야죠. 동탄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지금 16억에서 17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 아닙니까? 분상제 지역에서 이 정도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분상제를 왜 강남에서 하냐고. 강남에서. 이거 사람 완전히 빅엿을 매기는 겁니다. 그렇잖아. 강남은 무조건 20억이야 분양가가. 분상제 적용되면 그래도 한 13억, 14억 나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월급쟁이가 13억, 14억 하는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그러니까 강남은 돈 있는 사람들 그냥 청약하라고 그래. 강남 분상제 폐지하고요. 분상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비강남권하고 경기도권 분상제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비강남권에 3, 4억대, 5, 6억대 그 분양가로 그냥 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무순위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분상제가 분상제답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상제는 강남 분상제야. 강남 분상제 뭡니까? 잠실내에 10만 명 모였죠? 투기판이잖아, 투기판. 누구나 어떻게 쓰든 그냥 10억 차이 때려 먹겠다고 그냥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체의 어떤 분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분상제가 확실한 어떤 분상제로서의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는 비강남권의 분상제를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여러모로 부동산 시장이 뭐 헷갈린다, 뭐 더 오를 거냐, 더 내릴 거냐, 폭등할 거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지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하고 거래가 그리고 거래량이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고스란히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다. 그거를 손살에 치면서 아니다 하면서 펌프질하는 그 모습들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면 굉장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한국 부동산 시장은 확실하게 정상화될 겁니다. 그 기대 또 그 생각 놓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전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포인트, 방점을 딱 찍어야 할 것은 대출 줄이고요. 금리 영향 덜 받아야 되겠죠. 확실히 자기 비용을 좀 더 파일을 줄여 나갈 때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출 더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좀 단가가 낮은 아파트로 진입을 해야지 승산이 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 내 집 마련을 하면 뭐합니까? 이게 원금이자 갚느라 뭐 후달리고 그냥 맷돌 갈아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스윗 하우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월스트 하우스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고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원불한 복두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